나에게 동료학습이란 나에게 동료학습이란 나에게 동료학습이란 나에게 동료학습이란 항해다. 유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Q&A라고 생각해요. 헬스 같은 거다. 패러다임이었어요. 저에게 있어 동료학습은 구명조끼입니다. 오픈 프로젝트다. 선생님이다. 힌트다. 감독 같다. 안전한 놀이터다. 생존을 위한 진화 알고리즘이다. 무한한 알을 깨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학습 커뮤니티인데요. 학습 커뮤니티가 바로 동료학습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료학습이라고 하면은 문제를 같이 정의하고 그 문제의 본질적인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제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고 경험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경험을 가장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은 경험을 한 친구들한테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 새로운 교육의 기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이 동료학습법이고요. 42에서는 이거를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거에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죠. 필요한 지식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 코드 리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동료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것처럼 동료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고 정말로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지를 서로 얘기하면서 다양하게 배워가는 거거든요. 많은 동료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팀 활동하는 거를 그냥 동료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으로 한 다음에 역할을 나눠서 뭔가를 만들고 그걸 다시 조립해서 뭔가 이제 결과를 내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프랙티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료학습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제를 함으로써 공유하는 지식,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업하는 모습이 사실은 동료학습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동료와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동료학습을 하는 가장 큰 단계에서는 친해지기 위해서 모이는 단계, 그 다음에 친해지기 위한 스킨십이 일어나는 단계, 그 스킨십을 강화하는 단계로 나뉘는데요.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동료와 만나서 친해지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제 관심사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맺기라는 키워드를 받았을 때 좀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관계 맺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7차 교육과정 처음 세대로서 교수자들이 정제된 언어로 또는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탁 던져줬을 때 그거를 빠르게 학습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거에 저는 되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런 걸로 10여 년을 살아왔었죠. 그런데 여기 포리트 서울에 오면서 누군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고 모두가 교수자가 됨과 동시에 학습자가 돼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학습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PC과 본과정은 사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PC는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관계를 맺으려면은 저도 열려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도 열려 있어야지 계속 지속적인 관계가 일어날 텐데 본과정에 오면은 약간 마음이 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서로서로 여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서로 열려있는 환경으로 자기가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본인에게도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요. 움츠러 들어가지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통을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서로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 정확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빠르게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포리투 42에 오시면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 좋은이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학생에게 뭐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이겠죠. 그러면 뭐 디펜스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배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되게 공격적인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서든 통용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라는 게 제가 질문했을 때 제가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러려면 이제 저의 상황이나 저의 문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자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질문이라는 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질문 받은 사람이 답변해주면서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생산성 있게 질문을 하려면은 단답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를 주고 서로의 생각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게 그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지식도 올라가지만 그 질문하는 것도 결국 경험이거든요. 질문하는 방법 같은 것도. 한국 정서상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말고는 학창 시절에 그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대학교 가서도 그대로 습관이 이어져서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졸업하면 바로 취직을 하잖아요. 근데 현업 가서 실제로 다 같이 협력할 때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질문을 그동안 안 해왔으니까 거기서 부딪히면서 질문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회사 생활이.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져 있고 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 답변이 좋았다라는 경험이 이 좋은 질문의 문화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포리투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청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이 피신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커뮤니티들이 생겨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처음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게 되고 관계가 종적으로 깊어지는 게 조금 계속 재생산이 되고 횡적으로는 넓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피신에서도 그리고 본가정에서도 용기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포리투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더타운이라는 어떠한 채널이 있어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눈으로 봤던 클러스터가 다 꾸며져 있어요. 거기에서 옆을 지나가면 캠도 켜지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켜지면서 저분이 어떤 클러스터를 걸어 다니다가 내가 거기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만났다, 이러한 경험적인 과정이 성립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슬랙보다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슬랙보다는 게더타운을 통한 온라인의 어떠한 관계적 성장, 만남을 이용하는 것이 툴적으로서는 게더타운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나를 노출하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악의 없이 이 사람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가지는 것,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학습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스터디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널 스터디라고 해서 그냥 아침에 모여서 오늘 하루 각자 뭐 할 건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모여서 오늘 각자 뭐 했는지 한마디씩 하고, 오픈 프로젝트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게임에 관심이 있어서 그 언리얼 엔진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과제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각각 다 들으면서 이제 어떤 분야가 있구나, 뭐 이 분야는 어떤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이루어져서 시야도 넓어지고 뭔가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고, 아무튼 그냥 모이기만 해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겟더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클러스터에 많이 모이셔야 되고 그게 바로 지식 공유의 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와서 뭔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한번 일단은 슬랙 제너럴에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요. 8만 코딩경이라고 그 저희 과제에 대해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쪽도 이용해보시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과제를 하면서 뭔가를 아카이빙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 하면은 노션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2서울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이거를 동료평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원래 기존에 있던 학습 방식이랑 많이 다르니까요. 요 근래에 제가 동료평가가 아니라 자꾸 더 동료평가 시스템이라고 거의 못을 박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의견의 개념이 아니라 정해져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채점을 해야 되고 점수가 기록이 되고 그걸로 이 사람이 패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성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평가할지도 모르고 누가 누구를 이제 평가를 해줄지도 모르고 평가를 한 100번 정도 했죠. 그리고 나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좋다. 지금 내가 평가라는 행위를 하긴 할 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진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15분 전에야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연속된 평가가 더 어렵게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 상황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낸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죠. 저희가 만들었던 그 서브젝트 하나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처럼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뭐 비협조적인 행위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뭔가 철학적인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평가를 하러 가면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을 저희가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런 방식이에요. 첫 번째가 휴먼 컴파일러. 예를 들면은 스팡님이 프로그래머다. 그러면 어떤 미션을 제가 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넘어왔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비논리적인 어떤 허점을 찾아내서 에러를 뽑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나는 계속 비협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바꿔 얘기하면 피드백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재도전했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첫 번째 게임을 짰는데 이유는 동료평가 상황에서 뭐라고 첨언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결국에는 뭔가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게 생각보다 나쁘기만 한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 게임이었고 두 번째 게임은 종이접기 게임인데 전달자랑 피전달자가 있고 그리고 관찰자가 있어요. 전달자랑 피전달자는 종이접기를 하면 되고 관찰자는 관찰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전달자랑 피전달자는 이제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서로 접는 게 안 보이고 전달자가 이제 말로만 어떻게 접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피전달자한테 7번 정도의 액션을 성공하면 오케이인 걸로 했는데 저희가 거의 테스트를 100번 넘게 했거든요. 성공한 팀이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전달이 테마였거든요. 전달을 잘했다는 걸 굳이 정의를 해보자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 결과물이 같으면 전달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뭔가 전달을 할 때는 그 전달받는 대상에 대해서 되게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마지막 게임은 우선순위 게임인데요. 테마별로 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5개를 뽑아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우선순위 목록을 가지고 있을지를 예측해보는 게임이에요. 일단은 뭐 자기가 쓴 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구나 일단은 알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거를 또 보면서 나는 저렇게 비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보면서 내가 이런 선입견이 좀 있었네? 라는 것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동료 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PC를 만들고 이제 베타 테스트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동료 평가에 적용된 건 아직 못 봐가지고 차차 이제 저희 PC를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이 차이가 날지 안 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리투 슬랙 채널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기글 포레스트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것저것 이제 했던 부분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웹 기반 이제 음성 채팅 메타버스라는 컨셉의 프로젝트가 됐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 기획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카데트인데, 그것 때문에 이 비대면 그 원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했어요. 뭐 줌이라든지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이제 화상 채팅에서 오는 조금 피로도나 답답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정도에서 시작해서 만들어 가면서 의견도 받고 완성이 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협업을 하는 경험, 그거를 꼭 얻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예 문제 정의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마치 스타트업 팀처럼. 네. 그래서 기획부터 다 같이 시작해서 마지막 산출물까지 도출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뜻이 모아졌었죠. 제대로 된 협업, 현업에서 하는 협업을 겪어보는 게 이제 목표가 됐고, 현업에서 정말 팀을 이끌고 계시는 멘토님을 한 분 이제 섭외를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면서 따라가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방식은 애자일 방식을 쓰고 한 주, 2주 정도 스프린트를 계속 돌리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사실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사람끼리 이렇게 믿으면서 팀플하는 거를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출발선으로 봤을 때 비개발자이고 뭐 나이도 많고 이래서 하위권 기준 시작점이 높진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집중하고 싶었던 거는 기울기였거든요. 이 학습을 하는 능력 자체가 내가 더 늘어야, 잘 배우는 사람이 돼야 쓸모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협업이 제 기울기를 올리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몰입도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랑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크게 드러났고, 그걸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오랫동안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맡은 거를 끝내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취업 준비도 그렇고 뭐 시험 준비했던 것도 그렇고, 저 혼자 하는 것들은 맡은 걸 끝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팀원들이랑 같이 공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꿋꿋이 뭔가를 해내면은 마무리할 수 있구나. 포리투 들어와서 처음 했던 스터디가 리액트 네이티브 스터디였어요. 당시 제가 외부 프로젝트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썼어야 되는데 바로 처음 쓰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마련해야겠다 해서 포리투 슬랙 채널에 스터디 모집을 올렸었거든요. 같이 공식 문서를 번역하고 학습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 공식 문서에 대한 정보가 당시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습득하는데도 힘들었고, 예제 실행 또한 사이트에 있긴 하지만 앱으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려움을 느껴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가 마무리돼 갈 쯤에 그러면 저희가 스터디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다른 초심자분들께서 접근하기 수월하도록 리액트 네이티브를 어려워하지 않도록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문서 번역 내용과 그 예제를 앱에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배포가 된 상태였고요. 그 스터디 경험을 하면서 되게, 저는 원래 오픈소스 같은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나누고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하고 다른 분이 그걸 사용해 보시고 되게 좋은 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고생한 그 지식들이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협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야기를 듣는 건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타인의 이야기가 되게 별거 없어 보이더라도 거기서 아이디어 핵심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누군가 결국 개인 한 명 한 명 모두 각자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제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좋고 실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그 동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고립되지 마세요.
일단 고립되면은 혼자만 학습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말 거는 것도 더 어려워지니까 용기 내서 누구라도 붙잡고 일단 같이 동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동료를 찾으세요. 동료를 만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해보면 그게 또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동료를 찾고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프로젝트를 꾸리는데 겁을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터디든 프로젝트든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함께 좋은 협업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다 각자 설정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비슷한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서로 찾고 친분을 맺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어렵잖아요.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 자체가. 근데 거기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무조건 지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모아야 됩니다. 프로그래머랑 개발자의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훌륭한 개발자가 되세요. 그러려면 많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도전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지식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제가 40일을 나갈 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친구 10명을 만들어 놓고 나가라. 이 친구 10명이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직업을 잃었을 때 내 직업을 찾아줄 수 있는 동료가 되기도 하고요. 내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게 첫 번째고요. 실력을 기른 것들을 동료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동료 10명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본 과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제대로 선택했는 것인가, 이게 과연 재미있는 것인가, 나의 역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취를 얻으려면 힘든 구간이 있거든요. 그 힘든 구간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짧은 구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길어요. 몇 달 또는 뭐 1, 2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기조가 계속 유지돼서 조금 뒤에 어느 날 내가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